안녕하세요. 바이오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혈공지 먹재 반응, 보체 결합 반응, 보체 의존 세포 독성 검사, 이 세 가지의 혈청학적 면역 검사의 원리 비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청학적 면역 검사를 알아보기 앞서 기본 용어부터 배워봅시다. 항원, 안티젠은 면역세포에 의해서 비자기로 인식되는 거대 분자입니다. 항체, 안티바디는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면역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비자기, 넌셀프는 몸 밖에서 들어온 이물질이나 병원체, 즉 세균, 바이러스 등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가 제거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상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넌셀프가 있다면 뭔가 셀프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요거는 좀 추가적인 개념인데 셀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라고 하고요.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정상적인 세포, 조직, 물질 등을 말합니다. 이는 넌셀프와는 반대로 면역계가 공격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항체에서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특이적은 좀 쉽게 생각을 하면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몸에 A 항원이 들어오면 면역계가 이에 대응하는 A 항체를 만들어요. 만약에 B 항원이 들어오면 B 항체를 만들 거고요. 이제 흔히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라고 합니다. 즉 이제 맞춤형 관계인 거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검사에서 항원은 항체가 결합하는 표적 역할, 항체는 항원을 인식하고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혈청학적 면역 검사에서 혈청학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요걸 알려면 혈청하고 혈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혈청은 응고인자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거고 혈장은 응고인자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만약에 피를 뽑고 나서 가만히 두면은 응고가 되겠죠, 혈액이. 그리고 나서 그걸 원심 분리해서 위에 나온 맑은 액체가 혈청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혈청은 응고인자가 남아있지 않다 했죠. 그 이유가 혈액이 응고가 되면서 이미 응고인자를 소모를 한 거예요. 네, 그런 거고 혈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피를 뽑을 때부터 항응고제를 넣어요. 항응고제는 응고를 막는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고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응고인자가 남아있는 거고 그거를 원심 분리해서 얻은 액체가 이제 혈장인 겁니다. 요런 차이가 있고요. 결론은 혈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응고인자가 제거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의 관찰에 좀 더 적합한 것도 있고 일단 항체가 있기 때문에 혈청학적 면역검사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앞에서 항원하고 항체에 대한 개념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은 항원항체 반응입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체가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면역복합체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항원과 항체는 자물쇠와 열쇠 관계라고 했잖아요. 항원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예를 들면 바이러스하고 세균이 있는데 얘네도 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모난 게 있을 수 있고 구름 모양의 항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끝부분을 항원에 맞춤 제작을 해서 항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면역 복합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하고 안티젠, 안티바디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체가 뭔가 Y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요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항체는 중세 두 개랑 경세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자로는 무거울 중, 가벼울 경, 쇠사슬쇠 이렇게 중세 경세입니다. 요거를 보면은 뭔가 뭐가 중세고 뭐가 경세인지 알 것 같지 않나요? 네, 요렇게 긴 게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세, 이렇게 짧은 게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세입니다. 네, 이렇게 중세, 경세 각각 두 개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대문자 Y 모양을 하고 있고 이 중세 종류에 따라서 항체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Y자 모양으로 앞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혈공지 먹재 반응, 헤마글루티네이션 이니비션 테스트, HI입니다. 혈공집이란 항체나 바이러스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적혈구가 서로 엉겨붙어 응집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표면 단백질, 예를 들어서 헤마글루틴인이 적혈구에 붙어서 적혈구들을 서로 뭉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적혈구를 응집시키는 성질이 있는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좀 더 정확히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 바이러스의 예는 이제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의 그림을 보면은 바이러스랑 적혈구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엉겨 붙겠죠. 네.
그 결과 웰에서 원이 넓게 나타납니다. 엉겨 붙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러스, 적혈구, 항체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항체는 아까 항원하고 붙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두 개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은 적혈구 혼자 짝이 없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위에 비해서 뭉치기 없기 때문에 웰에서 원이 좀 작게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이 적혈구는 환자 적혈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딱 환자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환자께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환자 검체인 혈청에는 일단 이 항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환자 거인 거고요. 적혈구는 저희가 따로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 해석을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응집을 했는데 음성이고 안 했는데 양성이래요. 우리 보통 반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보고자 하는 게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보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응집이 억제된 환자 검체에 항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 게 음성이고요. 응집 억제 반응이 일어나야지 양성인 겁니다. 왜냐면 환자 혈청에 항체가 있다는 뜻이니까 양성인 겁니다. 그리고 혈공집 억제 반응의 주 목적은 감염 여부 추정, 면역 형성 확인, 백신 효과 평가입니다. 감염이 되거나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으로 항체를 만들잖아요. 이제 그걸 알기 위한 검사입니다. 물론 항체는 우리 몸에서 오래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감염됐다고 장담하지는 못해요. 이제 그럴 때에는 PCR 같은 직접 검출법과 같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항체 종류에 따라서 예전인지 최근 감염인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보체 결합 반응, Complement Fixation Test, CFT입니다. 항원, 항체, 항원항체 복합체에 이어서 기본 용어 한 개를 더 배울 거예요. 뭔가 되게 알아야 될 개념이 많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체는 항원항체 복합체의 FC 부분에 붙어요. 한 요쯤? 그리고 작용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작동을 하게 되고 물론 여기서 제가 쓴 1번이 진짜 1번은 아니고 앞에 작용이 더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보체의 중요한 특징이 항원이나 항체 따로따로 이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항원항체 복합체에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보체가 뭔가 작용을 하면은 항원항체 둘 다가 있구나라고 역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체의 역할은 되게 다양한데 여기서 알아야 될 역할은 표적세포 용해입니다. 용해는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구멍을 뚫어서 펑 터뜨리는 거예요. 뭔가 여기 보면 되게 입체적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막에 못처럼 박혀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펑 터뜨려서 세포를 사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복합체를 만드는 거를 막공격 복합체, 맥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항원항체 복합체와 보체가 만나면 세포가 펑 터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용혈소라는 게 나와요. 용혈소는 적혈구에 붙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용혈소 혼자 떠다니면 보체가 작동을 못해요. 왜냐면 이제 복합체에만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적혈구 표면에 용혈소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적혈구 표면에 항체가 붙어 있는 상태를 감작 적혈구라고 하고 이 상태가 되어야만 보체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보체는 항체가 단독으로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는 항체의 FC 부분을 보고 거기에 결합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상태에서 보체가 붙으면 세포막이 손상이 되고 적혈구가 펑 터지면서 용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작이라는 개념은 항체랑 이미 만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봅시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으로 반응을 좀 흐름을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환자 혈청에 이렇게 항체가 존재를 해요. 이렇게 항체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A 항원에 대한 항체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항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보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원 항체 복합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보체는 거기에 붙겠죠. 그런 다음에 용혈소 감작적 혈구를 넣으면 보체가 이미 저쪽에 가서 붙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혈구 입장에서는 용혈이 없는 거고 얘는 그러면 환자 혈청에 항체가 있는구나 라고 해서 양성인 겁니다. 반대로 환자 혈청에 항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항원항체 복합체도 안 만들어질 것이고 보체도
거기에 안 붙고 용혈소 감작 적혈구한테 가야지 라고 해서 그 친구랑 붙어서 결과적으로 적혈구가 용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음성인 겁니다. 왜냐면 환자 혈중 안에 항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뭔가 용혈이 없으면 음성일 것 같고 용혈이 있으면 양성일 것 같은데 반대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좀 그림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용혈이 없어야지 양성인 겁니다. 제가 아까 항원 항체는 세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항체는 환자 혈청 안에 들어있고 나머지 항원, 보체, 용혈소 감작적 혈구는 반응 구성 요소로서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항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항원을 넣는 거죠. 그렇게 두 개가 합쳐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환자 혈청 속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용혈이 없으면 환자 혈청에 항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음성이 되는 겁니다. 보체 결합 반응은 일본 뇌염, 발진 티푸스, 매독, 말라리아 감염증 진단 등에 응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환자 혈청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체 비동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비동화는 보체가 작동하지 못하게 막는 건데 왜냐면 내가 나중에 양이 정해진 보체를 넣어줄 건데 만약에 환자 혈청 안에 보체가 있고 작동을 해버린다면 이게 내가 나중에 넣어준 정량 보체가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환자 혈청에 원래 있던 보체가 반응을 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환자 혈청을 사전에 50도씨에 30분 정도 미리 처리를 해서 보체 비활성화를 시키는 게 비동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 보체는 전원을 끄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보체만 사용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표로 비교해 봅시다. 혈공집 억제 반응은 적혈구의 응집을 억제하는 원리죠. 중요한 거는 응집이 없어야지 양성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체 결합 반응은 적혈구의 용혈을 억제하는 원리이고 용혈이 없어야지 양성인 겁니다. 근데 이러면 둘이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혈공집 억제 반응은 바이러스가 적혈구 표면에 결합하면서 만드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 검사에서 많이 쓰이고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보체 결합 반응은 적혈구 응집이 아니라 항원항체 복합체가 형성이 된 다음에 보체가 작용을 해서 용혈이 일어나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보체 결합 반응으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혈공집 억제 반응은 적혈구 응집이라는 특정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좀 더 제한적이에요. 이렇게 응집이 없고 용혈이 없고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검사는 보체 의존 세포 독성 검사, 컴플리먼트 디펜던트 사이토톡식시리 테스트 CDC입니다. 이 부분은 앞선 검사에 비해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검사와 비교를 하는 이유는 항원항체 복합체 그리고 보체라는 기본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가봅시다. MHC는 주 조직 적합 복합체라고 하고 항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항원의 일부분을 잘라서 펩타이드 형태로 만들어서 MHC에 올려서 세포 표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원이 들어왔어 라고 T세포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분자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MHC는 사람마다 종류가 다 달라요. 유전적으로 너무 다양해서 완전히 같은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되고 이것을 MHC의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입장에서는 비자기 인식이 중요한데 나랑 다른 MHC를 보면 나랑 다른 비자기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이식을 받으면 공여자의 MHC를 보고 이거는 내 거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이식 거부 반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사람의 MHC를 휴먼 루코사이트 안티젠, HLA라고도 부릅니다. MHC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MHC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핵이 있는 세포에 존재하고 핵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성숙 적혈구처럼 미성숙 세포가 핵이 있는 경우에는 발현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무핵세포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MHC 클래스 1 관련 구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MHC 클래스 2는 항원 제지세포에 존재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을 세포가 처리해서 잘게 분해한 다음에 그 일부분을, 그러니까 펩타이드를 세포 표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항원의 조각을 여기 이런 게 들어왔어 라고 T세포한테 보여주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MHC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1, 2처럼 항원을 보여주는 역할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원 제시 기능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물질들, 예를 들면 보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쪽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원을 보여주는 애는 아니고 면역 반응을 뒤에서 도와주는 애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시다시피 MHC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상으로 클래스 1이랑 2 사이에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위치일 뿐입니다. CDC 검사의 목적은 장기 공여자의 HLA 항원에 반응하는 HLA 항체의 유무를 검출하는 것입니다. 즉 수혜자의 혈청 내에 공여자 특이 HLA 항체를 검출하는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은 타인의 HLA는 내 입장에서는 항원이에요. 그리고 항원에 대한 항체가 내 몸에 존재할 수 있겠죠. 아까는 항원이 들어와야 항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순서가 안 맞지 않나요? 라고는 할 수 있는데 수혈, 임신, 이전에 받은 장기 이식 등으로 이미 전에 만난 항원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환자 혈청에 기존에 존재하는 HLA 항체를 검출하는 것이 CDC 검사의 핵심입니다. 장기 이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초급성 거부 반응을 방지하는 거죠. 검사 원리 및 결과 해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공유자의 림프구에도 HLA가 존재하겠죠. 공유자의 림프구의 HLA와 수여자의 혈청 속에 있는 HLA에 대한 항체가 결합을 해서 항원항체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보체가 결합하게 되면 펑 하고 림프구가 터집니다. 림프구가 사멸하는 거죠. 앞선 검사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터진 세포에 이오신 Y나 형광 염료가 들어가도록 해서 염색을 하고 이 터진 세포, 즉 림프구 사멸의 백분율을 계산을 합니다. 만약 림프구가 21% 이상 사멸했으면 장기 이식 시 거부 반응 위험이 높다 판단을 해서 양성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20% 이하면 음성인 거고요. 결론은 같은 항원항체 반응이지만 그 결과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 검사마다 다른 거예요. 즉 어떤 검사는 응집으로 보이고 어떤 검사는 용혈로 보이고 또 어떤 검사는 형광이나 염색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차이인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혈청학적 검사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